생각했을 때 뭐 희재 씨 얘기했지만 재미와 교육이 어떻게 어울리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쵸. 또 하나 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게임하고 사실 교육이거든요.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게임은 네. 사실 이런 인식들 아직까지 좀 있잖아요. 시간을 좀 낭비한다. 그렇죠. 시간을 그냥 낭비한다. 근데 어떻게 교육하고 이렇게 결합하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PBL이라고 저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이런 쪽에서도 이제 꼭 게임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상황을 주어지고 네. 그것을 통해서 배지를 주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결과들을 내는 그런 것도 이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비행이라든가 조종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조정을 하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실제로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운전을 통해서 운전학원 안 가고 운전 면허도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로. 네네. 그러니까 현실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효과가 시뮬레이션. 있다는 의미잖아요. 현실하고 흡사하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오히려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다면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 업무라든가 현장에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십을 강의를 통해서 이게 리더십이야 해서 배울 수 있지 않잖아요. 또는 이제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협업이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협업을 잘하고 성과를 내려면 우리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야 협업이 잘 되고 성과가 날 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런 환경에서 각자 이런 역할들을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기도 있을 거야. 이거 스토리로 풀어가거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 이제 실제로 게임으로 따지면 등수 나오듯이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만큼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부족하면 우리 현실에서 빚을 내잖아요. 똑같이 게임 안에서도 그러니까 부채를 빚을 지고 빚을 계속 지게 되면 이자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사채 쓰게 되면 손가락 걸고 합시다. 그런 말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저희는 대기업 위주로 공공기관의 대기업 위주로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제 교육이라 그래서 이것도 되게 힘들고 지루하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왔을 때 되게 고퀄리티의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육인지 도대체 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등수 나오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몰입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육받는지 모르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럼 이게 최대 효과인 거죠. 그렇죠. 교육받고 있는데 지식을 암기한 게 아니라 경험을 학습하고 내재화가 되고 같은 팀으로 경쟁했던 사람들하고 계속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때 이랬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님께서 그럼 개발하신 교육 프로그램 중에 네네. 게임을 통해서 경영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게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할 때 누구나 숫자로 대부분 기업 활동이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 숫자라는 게 안 보일 뿐이지 그게 마지막에 이제 월말이나 연간 되면 손익이 얼마만큼 나왔니? 이제 매출이 얼마만큼 나왔니? 그러니까 원가는 어떻게 됐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로 만들게 되는데 네. 되게 어렵거든요. 네. 보기도 싫고 네. 그걸 교육을 만약에 회계사님이 한다 그러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미 대학교 다닐 때도 회계 그러면 바로 듣자마자 포기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게 경영에서 이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도 숫자로 보자면 이제 계속 돈을 쓰고 있는 돈을 비용을 지출하면서 어떤 형태 매출이라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계수 감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각자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금을 똑같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주게 되면 그 같이 학습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자본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뭐 통닭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설비 투자를 얼마만큼 할 거고 인력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거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스스로 이제 결정해 나가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사람이 예를 들면 같이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서 투자를 하고 만들어서 팔 때 경쟁 PT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에 팔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10,000원, 어떤 사람 12,000원, 15,000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게 제일 싸게 판 사람이 팔게 돼요. 그럼 막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한 달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게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너스? 그렇죠. 원가가 손해를 보는 손해를 보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동스럽게 이제 모바일에서 같이 판매하고 진행하면서 보면 다 입력이 돼서 손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딱 보고, 뭐야, 이거 손해잖아. 그럼 이제 원가 몇 개를 얼마에 팔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원래 원가가 12,000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고정비도, 그러니까 비용들이 막 섞여 있는데, 팔 때 얼마인지 모르고 딱 팔아서 딱 보니까, 원가가 12,000원인데, 그럼 10,000원에 팔았네? 이게 잘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기수에 이제 또 2기, 3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데이터를 보게 되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싸게 파는 게 판매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독점 판매할 기회는 없을까? 또 R&D를 해서 좀 원가를 낮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직장인들이 사실은 그 경영자의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르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많지 않죠. 근데 이렇게 가상 체험을 통해서 한다면 굉장히 그 보는 시야가 달라질 완전 테고 달라지죠. 그 직무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효과적인 되는 방법을 거죠.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듭니다. 저는 교육장에 이제 간혹 찾아가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너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손익이나 재무상태표를 실무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어떻게 도대체 운영되는 건지를 그렇죠. 네. 아까 재료를 사와서 제조 만들어서 판매할 때 영업사원도 자기가 몇 명을 할까, 기계가 몇 대니까 영업사원을 몇 명 하는 게 맞을까 생각해보고 고정비로 다 정리가 되니까 이게 다 고정비로 반영이 되고 해가 지날수록 인건비가 높아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신입사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비용을 드는데 저희를 왜 뽑은 걸까요? 진짜 그런 스스로의 위치를 또 생각해보게 되는 스스로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업에서. 아, 맞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시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왔구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거고 팀 간 협업도 일어나는 거죠.